예,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전히 날씨가 좀 덥고요. 예, 우리나라 정시도 조금 덥긴 하죠. 어제 미국에 또 상당히 큰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FOMC가 있었고 아침에 내용을 다 전해드렸는데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상당히 궁금했고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이 올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시간이 갈수록 조금 혼조가 있었던 미국 증시 이어서 아시아라든지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양봉을 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그 겨울 시리즈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때렸죠. 우리나라 K 반도체만 대놓고 때렸는데 계속 저는 과매도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있다 나포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을 좀 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싸요. 자, 거기에다가 좀 묻힐 수도 있지만 우리 빅바이오, 가장 두 번째 가장 큰 종목들의 슈팅도 나와주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측면에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FOMC 파월이 어제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50bp 0.5%를 내려버렸어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연준 파월을 신뢰하면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9월 10월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시아 증시가 올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안 좋았다가 지금 플러스권 돌려놨죠. 자, 수급이라든지 일부러 같이 봐야 되는데 내일 BOJ에 의해 금리 동결 결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도 봐서 엔화가 약세 보이면서 증시에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게 사실입니다. 뭐 욕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슈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빅바이오로 오늘 수급이나 슈팅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 덕분에 안 좋았다가 좀 떨어졌지만 나포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K 반도체에 의도적으로 숏을 때린 거죠. 야, 너만 죽어라. 롱숏 중에 숏을 때리고 이 고랑을 또 엄청나게 깊게 파고 있는데 과매도입니다. 과매도고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한 개는 너무 또 좋아. 빅바이오는 또 생각보다 또 빨리 돈이 들어오고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바이오들 다 좋습니다. 자, 외국인이 롱숏하는 이유와 또 개인들이 또 틀리고 있거든요. 또 틀리고 있는데 절대 틀리지 말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전 투자 젤리 채널에서 오늘 시장의 변화를 다시 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새벽에 소식이 나왔죠. FOMC가 새벽에 나오고 미국 증시가 여전히 다우나 S&P는 신고가를 유지하고 잘 뽑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스닥이 빅테크와 엔비디아 위주로 또 보고 있는데 S&P가 다우가 아침에 떴다가 살짝 밀렸지만 지금도 선물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추세를 전 이어갈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나스닥에서는 빅테크와 엔비디아, 특히 애플 같은 것도 그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50bp 하면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인슈런스 컷, 자, 경기는 괜찮은데 미리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려놨잖아요. 워낙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 유지를 하다가 혹시나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내려줄게. 어쨌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2000년도와 2008년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내린다고 금리 내린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을 체이싱하고 있습니다. 자, 빅보험성 빅컷을 단행을 했죠. 자, 연준 파월도 그랬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고용 문제가 좀 걸린다. 하지만 경기는 괜찮다. 너 걱정하지 말란 식으로 자신감을 좀 피력을 했죠. 하지만 기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내린 거는 경기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 공세를 막 퍼붓었어요. 자, 파월 답변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평가가 좋다. 자, 실업률을 너네들 보고 있겠지만 제가 샵률도 말씀드렸던 여전히 건강한 수준이다. 실업률이 4%대는 자연 실업률에 거의 가깝다. 자, 고용의 하방률이 커졌기 때문에 비커단 건 맞아. 하지만 이게 계속 떨어뜨려서 예전처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갈 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립금리가 좀 높다는 얘기는 전반적 물가도 보면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제가 추가로 더 본다는 QT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점도표가 항상 틀린다 그랬어요. 항상 틀리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틀렸죠. 6개월 6월 달에 했던 3개월 전의 점도표랑 당연히 틀렸습니다. 틀렸고
지금 2024년 보시면 5%가 아니라 4.5%, 4% 한 4.23%까지 떨어진 상태죠. 점도표를 이렇게 낮추고 내년도 추가로 더 낮춘 그런 상태고, 내년에는 4%가 아니라 이제 3%까지 보는, 3% 중반까지 보는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연착륙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금리를 빨리 내리는 속도로 바꾼 거죠. 하지만 그게 경기가 확 떨어진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려줄게, 경기 괜찮다는 쪽으로 방점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 전과 다르게 오르단 100bp 1% 정도 내린다. 이미 0.5% 내렸어요. 그렇다 해서 11월 달 있잖아요. 그 FMC 10월 달 없으니까 11월 달에 시장에서는 지금 25bp, 12월 달에는 25나 5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 내렸다 해서 저번 올릴 때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기가 그래 확 부러지지 않고 여전히 경기나 이쪽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파월이었습니다. 자,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큰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QT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GDP도 다 찍어줬거든요. 잠깐 보면은 자, 보시면 미국 GDP도 2%대를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4인데 4.4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운용부터 살짝 빠질 수 있다고 경기 좋게 보는 거죠. PCE도 2%대에서 안정된다. 물론 다 틀립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만 드리는 거고, 크게 이쪽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전히 지금 파월에 대해서 야, 너네 한번 실수했잖아. 사실 잠깐 기자회견 중에도 7월에 미리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파월이 살짝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지금 파월이 금리를 50bp 내린 거는 7월 달에 미리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린 걸 실수를 인정한 것 같다. 살짝 그래 보는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내리고 나서 어떤 시장 분위기나 앞으로 갈 어떤 경기에 대한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저는 연착륙과 시장 반응 오늘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파월 신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다 해서 3년간 잘했던 파월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2000년날 2008년처럼 아주 크게 경기가 확 부러져서 뭐 픽아웃 된다, 여전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 제신 잘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도 좀 긴가민가 어리둥절하는 시장이 지금 추세가 저는 잡힐 거라 봅니다.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잘 되고 있고 선물이라든지 매크로들이 상방 쪽으로 틀고 있는 게 오후 들어서 더 보이고 있어요. 적어놔드렸고요. 자, 그렇게 일단 FOMC 끝났고 내일 BOJ 하니까 여전히 8월, 9월과 10월에 정시 양봉을 기대하면서 시장 제이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도주. 주도주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보면 시장을 체이싱할 때 금리 이렇게 내렸어. 그럼 뭐가 올라갈지 보는 겁니다. 정시는 지수는 좋게 보면 그 중에 수혜를 보고 더 잘 갈 거, 강한 거를 찾는 거죠. 제가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여전히 AI 반도체는 성장되고 주도주 자리는 확고해요. 애플이 2.8% 올랐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 AI가 바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또 중국에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AI 쪽 애플 인텔리전스는 바로 패치가 안 돼요. 한 달 정도 되고, 지금 AI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영어는 되겠지만 다른 언어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AI 애플 인텔리전스 못하겠지만 내년 되면 2025년부터는 중국부터 우리나라 포함됐어요. 다른 나라 또 비영어권에다가 2025년에 릴리스 하겠다. 그러면 애플의 AI를 너네도 쓸 수 있어.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애플이 2.8%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체이싱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급 때문에 안 좋은 거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고 성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블랙록에서 가장 큰 자문사 IB입니다. 그 자산 운용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 투자, 제가 지난주에 백악관에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전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300억 불이에요. 3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조입니다. 40조 정도로 펀딩하겠다는 얘기했고, 뭐 딴 데는 100조도 많으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상 최대로 8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자사주가 살 수 있잖아요. 8조도 아니고 80조예요. MS 올랐다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도 올리는 거고, 인텔이 제가 안 좋게 봤던 반도체에서 숏을 줬고 저는 안 좋게 봤던 부분인데 파운드리사를 분사하고 아마존과 AI 칩 생산 계약을 하겠대요. 이런 것들은 그 앞으로 나올 부분이긴 한데 지금 AI 쪽에서도 반도체는 뭐 약간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소규모 참 그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다량 생산이에요. 다품종 소량 중량 계속 품종이 커지기 때문에 주문형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계속 더 중요도가 커지는 거죠. 자, 브로드컴 얘기도 있었고요. 애플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에서도 지금 그때 BMP 파리바에서 숏을 때렸잖아요. 목표가를 반으로 낮췄는데 야 웰스파고 너무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TSMC 괜찮게 봅니다. 지금 그 모건 스탠리에서 엄청나게 안 좋게 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만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만 타겟해서 숏을 때리는데 저는 계속 그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공략하고 이 고락 만드는 아주 나쁜 수급이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전체 뭐 디램이든 그 HBM이든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대장주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나왔던 50이란 게임, 검은씨나 50이란 게임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작은 시그널인데 앞으로 키워가면서 어떤 PC라든지 IT에 조금의 어떤 횃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2천만 장이 팔렸어요. 여전히 초대박이 이어가고 있고, PC를 간만에 지금 엄청 좋은 게임이 나오면 컨텐츠 확장이 되면서 많이 쓰잖아요. 얘가 꽤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 사양을 업글을 하면 조립비는 좀 아쉬운 분은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업글 사양이 D램입니다. 램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GPU, 그래픽카드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당연히 엔비디아 4090인데 4090도 되게 좋아요. 근데 단종을 할 거고 엄청 품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GPU 기업들이 많은데 걔들이 분기 실적을 10%나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50 때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IT 수요가 안 좋다, 뭐 지금 중국이 안 좋다 해도 실제적으로 IT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시약 같은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서는 새로운 그래픽 칩이 5090이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50만원, 60만원, 새 거는 100만원 다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팔릴 수 있는 게임의 어떤 컨텐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추적할 거예요. 자, 경기와 FOMC, 그 다음에 주도주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렸고, 정치 문제는 제가 어쨌든 지금 민주당 해리스로 살짝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까봐야 돼요. 11월 5일날 가봐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전에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민주당 해리스가 안정감을 좀 유지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트럼프가 골프장 갔다가 한번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경합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합주에서 누가 투표하나 되게 중요한데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살짝 앞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조 바이든이 자, 금리와 물가가 같이 다 빠진다, 경제는 강세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파월이 끝나고 나서 이번 결정을 했지만 나는 정치적으로 대선 결과 보면서 한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미국 이렇게 마치고요. FMC 이후에 계속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선반영되는 부분이 가끔 있잖아요. 오늘 보면 미국이 비컷을 했다. 경기 안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 인하 때문에 정시 좋을 수 있겠나는 쪽으로 분위기가 보였어요. 상승세를 보였고, 자, 엔화가 미리 좀 약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43엔으로 140엔 깨졌었거든요. 140.3엔으로 약세를 또 보이면서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올라오면서 니케이 정시가 2.5%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시가 좋은 거예요. 자, 내일 엔캐리가 이제 BOJ 열려서 금리 동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추후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겠죠. 뭐 이게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점 보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대만을 자꾸 전해드리고 우리나라는 수급 때문에 정말 과매도권 나쁜 수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AI 반도체 가장 큰 전 세계 좁은 수급의 성장 AI 쪽,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머징이 있는 MSCI 쪽에서 대만이랑 우리나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걸 계속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 좋고 많이 떨어진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2% 올랐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외국인 매도는 좀 있어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대만도 사실 외국인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추세가 여전히 반등을 주면서 오늘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얘들도 오면 분봉으로 보잖아요. 30분봉, 아주 작은 분봉은 아닌데 계속 등락이 있죠. 얘들도 외국인 수급이나 이쪽이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확 빠진 건 아니지만 얘들도 추세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크게 한 여전히 좋은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어제 미국이 비컷을 때렸어요. 앞에 말했던 일본의 엔캐리가 확 나온 것도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여전히 약해요. 약한데 자,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 연착륙이 되게 되고 금리를 떨주게 되면 정말 힘들었던 지나고 미국이 살짝 착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머징이 원래 좋아요. 제가 중국 홍콩을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항생테크 3% 급등했습니다. 3% 급등한 이유가 홍콩 아시겠지만 홍콩 패거제예요. 홍콩은 달러는 패거제라서 금리하고 환율은 같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았고, 홍콩이 더 약했지만 미국이 또 비커드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좀 살려볼까,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연착륙돼서 경기 걱정하는 것보다 수급 변화 이쪽 봤을 때 이모징이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이런저런 가운데도 우리나라 약하다. 이게 수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매도권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큰 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 좀 많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금 시장 변화를 말씀드린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어떤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많이 빠졌다, 많이 때린다 해서 우리나라 K반도체 잡조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마시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엇갈린 우종처럼 엇갈린 주도 섹터인데, 자, 빅바이오 너무 좋아요. 반도체는 또 약세예요. 하지만 오늘 아시아처럼 좀 반등을 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게 보이죠. 빅바이오는 계속 키워야 돼요. 반도체는 지금 타이밍 보기 전 과매도 맞기 때문에 틀리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혹시나 변화를 줄까 봤는데 선물은 좀 변화를 주더라고요. 선물은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자, 플러스 한 2,700개 사고 있죠. 하지만 계속 3전, 특히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를 때렸잖아요. 그 겨울 시리즈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또 추가로 팔면서 오늘 반도체는 좀 약했습니다. 한국만 우장창한 거죠. 자, 바이오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 좋기 때문에 홀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키워가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 대장주 알테오젠 너무 좋고, 참고받던 대형주가 생물보안법 통과된 이후에 삼바도, 삼성바이오도 신고가를 내고 있죠. 자, 우리 발굴한 바이오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모건 스탠리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 저 다 봤어요. 몇 번 보고 제가 며칠째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HBM이 공급 과잉이다, 디램 사이클이 꺾인다.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정말 안 되는 얘기고, HBM 만든다고 오히려 디램을 적게 만들고 있어서, 또 HBM 자체는 공급 과잉 될 수가 없는 게 재고를 막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형,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든 TSMC랑 같이 좋게 보고 있잖아요. 얘들은 다 롱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죠? 하이닉스, HBM, 뒤에 이제 소부장 같은 주력되는 기술주들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따로 봐요? 걔들이 잘 되려면 걔들로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반도체를 숏 때리는 의도인을 레포터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감 봐주시면 좋고, 분명히 수급적으로 이번에 8월 초에 갔던 가격보다 삼전 하이닉스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신용들이 또 틀립니다. 지금 이럴 때 과하게 넣어서 우리는 그 신용 안 썼겠지만 안 틀리셔야 돼요. 안 틀리시고 또 수급 바뀌게 되면 그 8월 달에 하고 확 올랐죠.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전체 흐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급 자체에서 안 틀리고 계속 잘 버티셔야 됩니다. AI 빅뱅에 대해서 제가 뭐 등락 있고 정치 있고 미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의심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리 우리나라를 워낙 많이 때려놓고 싸게까지 엄청 싸거든요. 코스피도 싸고 삼전 한익 다 싸요. PBR로 보든 PR로 보든 너무 싸고 전 세계 꼴찌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출렁거리고 등락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별로 더 빠질 게 없어요. 미리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 기준으로 잡지만 이모징을 미리 때릴 수 있어요. 미리 때릴 수 있고 TSMC나 대만 덜 때릴 때 우리나라 더 때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미리 빠진 상태가 팔 때가 아니고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자, 장중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금투세가 우리나라 수급과 투심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정치색을 드러낼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총화인 정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번에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최고위원 한 분이 또 추가로 유예를 개진했어요. 자, 민주당도 분위기 바뀌는 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야, 지금 민주당 이 금투세 되면 이거는 뭐 대주조건 문제가 아니라 다 망가지는 건데 미리 또 빠졌고 안 사고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 봤을 때 유예가 될 것 같아. 유예가 될 것 같아. 이게 나오고 나니까 코스닥이나 바이오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반도체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금투세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빠졌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반등을 줄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1등은 뭐죠? 우리 빅바이오 종목이니까 오늘 더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바보 국장이에요. 꼴찌 국장이 당연한 거고 팩트지만 그 원인을 만들었던 외국인의 수급, 모건 스탠리의 의도적인 숏 보고서, 거기에 우리나라 투심과 수급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금투세. 자, 어떻죠? 거의 바닥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좋아지고 반등이 되고 반전이 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서는 털리지 마시고 두 개로 나눠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치 금투세 영향도 우리 저가 매수 만들었던 아까 만들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예탁금 잘 받치고 있고요. 시용장고 진짜 바닥에서 탈탈 털려서 8월 초까지 다시 왔고요. 환율 같은 거 다 괜찮습니다. 자, 여전히 현금 비중 20% 공고하고 있지만 뭐 단기로 살짝 할 수 있고,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들이 또 한두 분 계시던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큰 시황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트 2 넘어가잖아요. 우리 종목 설명 다 자세히 드릴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파트 2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